경험만이 자산이다. 에드센스 팜을 운영하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가난과 약간 돈,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되물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난된 이 명언만 봐도 굉장히 좀 좋은 말이 많은데, 빌 게이츠가 이런 걸 했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분명 당신의 잘못이다. 그래 놓고 빌 게이츠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여기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가난으로 살 수도 없다. 당신이 아무리 불행한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보다 행복하다. 그리고 여기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손에 놓는다. 조금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것마저 빼앗긴다. 등등. 가난한 자는 언젠가 미래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부자는 당장 보상을 받는다. 가난은 일찍 철들게 한다. 저는 약간 이게, 제가 엄청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힘든 시절이 있어서 그 결핍 하나로 조금 잘 됐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걸로 또 좀 컨텐츠를 작성해봤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다 이제 흑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저는 흑수저, 금수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나름 그냥 살면서, 또 제가 사는 안산이라는 데가 사실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안산에 살면서 또 나름의 이런 경제적인 돈을 벌어보고 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저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 집에서 키우던 물고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손바닥만한 작은 어항에서 맨날 뱅글뱅글 도는 게 다였죠. 물은 맑고 먹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물고기를 조금 더 큰 수조로 옮겼더니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요. 물고기가 넓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전에 있던 작은 구역만 맴도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이런 생각 절대 못했죠. 자기 세계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바깥은 모르는 곳이자 위험한 곳인 거예요. 그게 무섭고 익숙하지 않아서 이미 넓어졌는데도 갇힌 채로 살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만 봤을 수도 있는데, 이거 말고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뭔가 묶여있던 동물들은 뭔가 아무리 힘이 세도 더 이상 자신이 자유로울 수 없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동물마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이제 많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밧줄에 묶여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줄에 약간 가난이 될 수 있다. 약간 단순히 이런 것들은 통장에 돈이 없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만드는 정신적인 굴레인 것 같아요. 저희의 삶도 조건도 종종 이렇죠. 태어난 집, 자라온 환경, 듣고 자란 말들, 이런 것들이 곧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결정되는 기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의 이런 직업군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부모는 보통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죠.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그 사랑이 때론 걱정이란 이름으로 변해서 가능성보다 안정만을 추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대학생 되고 하면은 완전 다르셨습니다. 부모님 성향이 안전한 게 최고다. 이제 큰 집 가고 이런 추석 때 가면은 공무원이 최고다. 너무 큰 꿈을 꾸다가는 이제 힘들게 산다. 그런 것들이 그런 말들이 제가 좀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물론 더 진취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그 말들이 뭔가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를 이 작은 어항 속에 가둬버리는 말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항을 깨고 나와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집이라 생각하고 세상을 그렇게 배웠어요. 뭔가 이런 말들이 실패를 막기 위한 조언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나아보기도 전에 마음을 접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떤 문이 열려 있어도 그 문을 지나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문을 통과해 본 적도, 통과해 본 사람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 환경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거기 머물러야 할 이유도 없는데, 저희는 약간 머무르는 법을 배우죠. 지키는 법을 보통 배웁니다. 나아가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죠.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 물론 이제 저를 아껴서 그런 말들을 해주시지만 그런 것들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할 때 항상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해주신 말이 생각납니다. 물론 응원을 더 많이 해주시지만 이제 밤낮 없이 일하면서 맨날 집에 와서 잠만 자니까 걱정이 되셨겠죠. 그렇게 이제 힘들게 벌어서 뭐 하려고 하냐, 돈이 다는 아니다, 건강이 최고다.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고 100번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근데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저 건강을 위해서 엄청 신경 쓰고요. 당연히 힘든 거 싫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말 뒤에 있는 숨어 있는 메시지죠. 그냥 지금처럼 살아라. 뭐 지금 만족하지 않냐? 바꾸려 하지 말아라. 안정적으로 적당히 벌면서 아프지 말고 살아라. 이 말들이 당연히 싫어서가 아니라 이 말들이 언제 한번 무서운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어항이 더 단단하고 좁아지더라고요. 그 순간 귀신같이 사업들이 오히려 하락세를 겪고 멈춰있는 게 보였습니다. 몸은 계속 바빴어요. 근데 마음은 제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였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뭔가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뭐 이런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게 아닌가? 이게 정말 행복한 것인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평생 이 안에서만 살 건가?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부모가 될 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말할 건가? 도전해라고 할 건가? 그냥 지키라고 할 건가 했는데 저는 도전해라라고 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저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단순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두렵지만 뭐 한 걸음, 망설여도 한 걸음,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래도 한 걸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나를 붙잡고 있던 건 세상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어항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끼니 뭔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항상 사람이 아니라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누가 날 막아서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생각의 틀 자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늘 안 된다라는 말만, 그리고 뭐 힘들 거다, 그리고 늘 안정이란 게 미덕이라고 배웠고 늘 그게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쌓인 생각의 패턴이 우리의 선택지를 줄이고 가능성을 차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블로그로 뭐 이렇게 억대까지 번 것도 세상을 좀 넓게 봐서인 것 같아요. 블로그로만 하면은 저는 약간 한계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막 커뮤니티도 해보고 기능성 웹사이트도 해보고 언론사도 해보고 어플도 만들어보고 이런 걸 하다 보니 그런 걸 저도 블로그로만 생각했다면 절대 그런 걸 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애드센스라는 걸 바라보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니까 할 게 너무 많고 돈 벌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뭐 여기서 부모님이랑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뭐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냐 하면 아닙니다. 전 정말 존경해요. 없는 형편에서도 저희 이제 두 형제를 다 키워주셨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아직도 저희 걱정이 먼저입니다. 근데 더 빨리 알았어야 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방식과 내가 살아야 할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걸요. 어릴 때 몰랐습니다. 이 부모님의 현실이 나의 미래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걸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들, 뭐 평범한 것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랑하지만 틀에서 벗어나는 게 불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내 삶을 바꿔야 언젠가 부모님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들이 만들어준 방식과 다른 선택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 굉장히 많잖아요. 가난은 되물림 될 가능성이 높지만 성인이 돼서 그 되물림을 계속 받고 있다면 그건 내 잘못이다. 이 말은 조금 차가울게 들릴 수 있고 심지어 부모님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삶을 존경할 수 있어도 그들의 방식대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의 한계를 물려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사랑이랑 서로를 책임지려는 게 아니라 뭔가 서로의 가능성을 지켜주는 겁니다. 저를 계속 믿고 해보라고 많이 또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요즘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진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나? 돌이켜보면은 예전에는 전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벌어도 행복했고요. 이 태어난 조건이 그랬고 들어온 환경이 그랬고 주변 사람들 말도 다 그랬어요. 그쯤 했으면 됐어. 뭐 그런 것들. 근데 제가 서울로 나가서 다른 또 더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냐보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설명할 수 있지만 결정짓게 둘 필요는 없는 거죠. 태어난 조건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서 자랐냐, 뭐 어떤 환경을 살았냐 보다 앞으로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고 믿는 게 조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다를 보지 못하면은 평생 그 어항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다는 게 있는데 가난은 제 생각엔 확실히 되물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벗어난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의 가능성을 믿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본인들 삶에서 배운 현실이고
똑같은 걸 시키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이 모험부터 하려고 하면은 좀 당연히 쉬운 길을 가길 원하고 뭔가 시도하려고 하면은 말리시는 건데, 뭔가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뭐 원래 안 되라는 것보다 왜 안 되는데라고 묻는 순간 뭔가 수조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요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만의 길을 가라라고. 여기서 또 꼭 중요하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엄청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재무제표로 보자면요. 근데 그런 실패가 있어서 저는 거기서 배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뭐 좀 아버지랑 다르게 어머니가 되게 진취적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사업을 여러 가지 좀 하고 싶으셨는데 너무 착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용당하고 빚지고 맨날 힘들다고 하면서 또 뭐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이제 안정적인 일을 해라. 차라리 이 가족들이 그런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접고 알바라도 해서 돈이 뭐 300이라도 버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것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얘기죠. 저도 어항에 갇혀 있을 때. 근데 제가 사업을 해보고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실패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돈을 벌어보니까 빚을 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여러분들이나 뭐 다 이 부모님들이 외로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의 실패를 보면서 배운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남한테 양보하고, 이 사람은 날 도와줄 거야 하면서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하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실패하신 이유는 사업 감각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너무 사람을 쉽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론 믿는 게 중요하지만 뭐 거기서 배신을 많이 당하셨고, 근데 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제가 돈을 벌 수 있었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돈을 버는 방법뿐만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것보다 스스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부모님은 대단하다. 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진작 포기하고 마트 알바라도 했으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서 빚지지 않고 살았을 건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은 이제 30대 중반이 되고 제가 사업을 하니까 느낀 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쉽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특히 한번 나만의 길을 가본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계속하고 싶어서 도전했던 거겠죠. 저는 어렸을 때 엄마처럼 살고 싶진 않았지만 엄마 덕분에 돈을 벌 수 있었고요. 엄마처럼 실패하고 싶진 않았지만 엄마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뭐 돈을 물려주지도 않았고요. 성공한 사업도 번듯한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부모님에게 그런 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넘어지는 법을 보여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걸 보여줬고요.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뭐 부모님들의 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실패가 정말 실패였을까? 아니면 그 실패 덕분에 내가 성공할 걸까?가 이제는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은 나는 흙수저라도 안 돼. 우리 부모가 제대로 못해줘서 내 인생이 망했어. 이런 말들을 쉽게 봅니다. 근데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부모가 실패하면 그 자식도 무조건 실패해야 하는 건지요. 물론 세상이 불공평한 건 맞습니다. 출발선은 다르고 누군가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시작하죠. 하지만 그 불공평함을 원망하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배우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부모님 덕분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부모님 덕분에 실패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 덕분에 어떻게 하면 실패를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런 뭔가 부모가 못해준 것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내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을 물려주지 못했으면은 돈을 버는 법을 배우면 되고요. 부모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에서 뭘 배울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은 결국 제자리만,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결국 올라서더라고요. 저는 역설적으로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발부동을 쳤고요. 결국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밧줄을 스스로 끊어내고 지금부터라도 나는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넓고 지금도 수조 밖에 바다가 있다 생각하고 저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그 바다가 있는 걸 믿느냐 아느냐 차이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운이 좋았어. 누군가 도와줬겠지. 이 길이 너무 험하다.
이 방법 나한테 맞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는 동안 누군가는 조용히 한 발을 내딛는다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불평하던 사람과 한 걸음 내딘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고민하는 대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핵심은 뭐 누구도 해줄 수 없다. 직접 해야 된다입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5년 동안 정말 많은 뭐 고난과 역경, 제가 34년 정도를 살아보니 정말 느끼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깨고 잘 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